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92% 빠져서 259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이게 오늘 하락할 날인가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뚫었고요.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도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참 황당한 일이 일어났죠. 고려 아연 문제인데요. 하한가를 치면서 국내 시장은 참 문제가 많다. 계속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또 넘었습니다. 0.78% 오르면서 18,700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18,753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우가 계속 좀 약하긴 합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0.3% 넘게 하락을 했고요. 42,000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같은 경우는 5,800대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나스닥이 좀 이렇게 강한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보시면 빅테크를 중심으로 나스닥 종목들이 주로 올라왔고요. 중소형주 그리고 다른 섹터들은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보면 이제 반도체 쪽에 보시면 브로드컴, AMD 이런 게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AMD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오히려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또 4%씩 이렇게 오르면서 상당히 큰 폭의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1.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장 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보시면 EPS 지금 컨센서스가 1.84였는데 2.12가 나왔고요. 상당히 잘 나왔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860억 대 예상을 했는데 880억 달러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출도 예상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쪽이 계속해서 좋아요. 성장률도 좋고, 이 큰 회사가 여전히 이렇게 참 그 35% 성장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엄청난 성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보면 5%가 넘게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계속 빅테크들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일단은 알파벳이 좋은 스타트를 보여준 것 같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 이런 회사들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는데 나머지 회사들도 잘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면 지금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이기는 하지만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실적을 보면서 올라가면 또 그렇게 무리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이 깡패라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나스닥 중심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7만 2천 불을 넘어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가 한 7만 3천 불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아직 뚫지는 못했는데 거의 지금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 근처에 이렇게 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강세고요. 금 가격도 굉장히 강세입니다. 지금 금도 온스당 거의 2,800불에 이렇게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서 의외로 지금 자산 시장이 잘 가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미국 나스닥, 비트코인, 금 이런 쪽이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당선이 거의 유력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좀 가정을 하고 이렇게 자산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금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맨날 안 좋은 증시는 우리 증시인데, 우리 증시는 정말 좀 큰일 났습니다. 이게, 어, 계속해서 이렇게 주주같이 훼손이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거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오늘도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고려아연이 하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2조 5천억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네, 정말 뭐 국내의 주주 가치는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 뭐 한 몇만 원이었죠? 네, 거기에 이제 그 공개 매수를 하면서 자사주 소각을 회사 돈으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했던 얘기가 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다 이랬는데, 사실 그때도 안 믿었죠. 이게 어떻게 주주가치 제고냐. 주가가 40만 원일 때도 많았는데 그런 때 자사주 소각은 전혀 안 하고 무슨 80만 원이 돼가지고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었는데, 당연히 그것도 경영권 방어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의심을 했죠. 근데 지금 그렇게 80만 원대에 자사주 매입을 해놓고서 지금 67만 원에 지금 그것도 2조 5천억을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정말 뭐 우리나라 주식은 이게 대주주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주주 가치나 다른 주주들은 뭐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무슨 아주 조만한 회사도 아니고 코스피에 우리나라 거의 뭐 시총이 10위대까지도 이렇게 왔던 이런 기업인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고려 아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주식 전반에 대한 이거는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이라고,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장에 과연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시중에 계속 나오는 지가 벌써 막 이제 뭐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야, 네, 정말 뭐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그 정상적인 이제 투자자라면 한국 시장의 주식을 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뭐 미국 시장이나 이런 법적으로 좀 주주 가치가 그래도 잘 지켜지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좀 그래도 괜찮은 이런 주식을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주식이 뭐 계속 선진화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말로만 이렇게 구호에만 그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실제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이런 주주의 약탈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몇몇 기업들은 그래도 좀 잘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 싸잡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안 좋아지는 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이런 정부 쪽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진짜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망하는 거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망하면 결국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 주식을 투자를 안 하고 있더라도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망가져 가고 있다는 거가, 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이 이렇게 좀 뭐 실적 발표 잘 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주주 환원 잘 되고 기업이 돈을 벌면 이렇게 바로바로 또 주주에게 보상이 돌아오고 이런 시장이 돼야 될 텐데요. 네, 국내 시장은 뭐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좀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고, 계속해서 좀 미국 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